농업생명공학자 김용년 원장은 누리장나무를 원물로 선택하여 발효 강좌를 하기 위해 누리장나무 채취를 목적으로 자생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김 원장의 현장 설명을 통해 누리장나무의 생태 생리와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요게 누리장 나무예요? 네, 요게 누리장 나무예요. 지금은 요 뒤에 보이는 개체처럼 정상적인 경우엔 낙엽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맺혀 있거나 이러는 상황이에요. 이제 11월 중순쯤 되면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요 앞에 있는 어떻게 됐냐면 그 예초를 하기 위해서 끄는 거예요. 기계로 끊다 보니까 옆에서 새움이 터서 성장을 한 아이들이고요. 꽃도 그 관상적으로 이쁘고 한데 요게 이제 좀 그 냄새가 아주 독해요. 누린내가 확 나는데 요게 일종의 장 같은 냄새가 나요. 장? 예. 된장? 그 된장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누린내. 근데 이 누린내가 나는 애들이 그 약재로는 기능을 누린맛도 하나의 기능이에요. 아, 냄새도 예, 기능이라고. 냄새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방충 효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누리장 나무 같은 것들을 잎을 따갖고 주머니에다가 넣거나 이렇게 되면 충들이 잘 안 달려들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누룩치라던가 누리장나무 같은 것들을 산행을 할 때 이걸 몸에 지니고 다녔어요. 냄새가 나서 어떻게 가? 뭐 주머니에 넣는데요. 뭐 모기가 매달려서 그 윙윙거리는 거나 특히 우리 그 찐득이 같은 거 있죠. 살 파는 찐득이나 맞아. 이런 애들이 안 달라붙어요. 맞아. 그러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제 허브용으로 쓰이고 처음에는 좀 역겨워요. 그런데 요거를 발효를 해갖고 차를 마셔보면 매력 있어요. 그러니까 된장 같은 맛이라 그럴까요? 된장국을 이 처음에는 좀 그래도 자꾸 먹다 보면 왜 친숙해지고 그 향기가 좋아지죠. 그렇지. 그런 것처럼 향기가 그 고유에 있는 아이고요. 요걸 이제 이번 주에 발효를 하는데 이유는 그 단순해요. 이것도 약재로서 상당한 기능을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가장 큰 특성으로 그 연골을 재생해요. 우리가 그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고들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생이 되는 조직이고요. 그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디스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뼈 사이는 연골 조직인데 근육이 긴장하고 몸으로 눌리고 그러면 이게 압축돼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뭐 거꾸리를 하거나 거꾸로 뒤집어서 하중을 줍거나 털으면 관절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연골이 자라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일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적으로는 누리장나무가 그거를 재생하는 성분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디스크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무릎이 약해져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걸 발효해서 쓰면 아주 좋은 소재가 됩니다. 요새 등산 다니는 사람들이 예. 나이 든 사람들이 전부 연골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네. 요거 발효액을 예. 먹으면 네. 연골 재생되는 능력이 성분이 있고 재생을 시키는 호르몬이 있어서 그 작용을 하는 거죠. 등산 다니는 사람들 엄청 네. 좋겠네. 물론 이 성분이 있더라도 뭐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터는 것들, 그러니까 등산을 할 때 스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등산이 끝나고 나면 팔다리를 툭툭 털어서 그 관절들을 등산하면서 한 것들을 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육류 같은 것들 섭취를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단백질들, 예를 들어서 곰탕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관절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나오는 그런 것들과 같이,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이나 연골들, 그 다음에 이 약재, 그 다음에 터는 운동, 이런 걸 통해 갖고 이제 관절들을 확장시키고 이러면 되겠죠. 네. 근데 예. 내가 이제 산에 다니든지 뭐 이 식물들을 보면 네. 왜 누리장나무만 그런 기능들을 갖고 진화를 했을까요? 사람의 진화 과정에서 그 미생물들이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식물이 그 다음을 따르고 그 다음에 동물이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중생대에 고사리가 많을 때는 식물들이 그 고사리에서 어떤 성분들을 얻어서 동물들이 움직였겠죠. 예. 그런데 중생대가 끝나고 신생대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렇게 그 쌍자엽 식물들, 그러니까 진화한 식물들이 나오면서 걔들도 나오는 순서들이 정해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뭐 장미과 같은 것들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콩가도 있고 지금 이제 국화과 같은 경우에는 백화과나 이런 건 굉장히 늦게 출현한 아이들이에요. 사람들이 먹으면서 자, 이때도 사람이 있었고 이때도 사람이 있었고 이때도 사람이 있으면서 능력을 하나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있지만 얘가 갖고 있는 성분이나 이런 걸 먹으면서 무엇을 한 거냐면 관절들을 튼튼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도 진화를 한 거죠, 같이. 그래서 식물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식물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고 그걸 안 먹으면 그게 안 되는데 이런 걸 발효를 해서 먹으면 그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이 네. 누리장 나무를 먹으면 연골이 재생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그렇죠. 근데 누리장나무가 자생하는 곳들을 보면 약간 알카리 토양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감남석하고 석회암을 모함으로 해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석회암하고 감남석들이에요. 요 옆에 있는 그 돌들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알카리 모함에 있는 곳에 있어요. 산성 토양에는 없는 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진화할 때 바닷가라던가 아니면 그 파미르 있죠. 그러니까 그 인도하고 유럽 대륙하고 이 아시아 대륙에 만나는 그 삼각 지역들이 알카리 토양되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식물들을 먼저 먹었겠죠. 그렇지. 그러면서 얘들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나무도 크지 않고 잎도 넓고 그러니까 식용하는 식물로 쓰이기에 좋았죠. 그렇지. 예,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이렇게 연골들을 강화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해왔겠죠. 이게 지금은 뭐 여기만 이파리가 있어가지고 다행인데 네, 이게 열매가 엄청 예쁜데 네, 그것도 찾아가지고 네, 촬영을 할게요. 네. 이게 아까 본 누리장나무는 이제 잎인데 여기 꽃이 열매가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누리장나무의 생태 생리와 효능에 관한 자생지 현장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누리장나무 발효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건강에 좋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끝까지 시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